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2회 모의고사 세 번째 해설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기업,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사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교환업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디귿은 쌍방대리니까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은 판례입니다. 1번 판례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하여 그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럼 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냐 하면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중개사고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나 또는 직원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떼먹고 가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직원이 계약금을 떼먹고 가니까 사장이 하는 소리가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인지를 판단한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할 때 객이죠.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고요.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입장에서 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1억 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도 추가로 1억 설정해야 되고요. 4번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5번 보증보험 공제가입한 개업공개사가 보증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설정하는 경우 만료일까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 2, 3, 4 있습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보증금 3천만원의 월차임 5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받는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네요. 자, 3천만원, 50만원, 총액, 쌍방이니까 총액 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되죠. 각각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기 때문에요. 자,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천분의 5, 한도액 20만원이고요. 요거는 5천만원 이상이니까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는 천분의 4, 0.4% 한도액이 3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보증금 3천만원 더하기 월차임 5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천만원 이상 나오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고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하는데 이거는 3천만원 더하기 50만원 곱하기 100 하면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이면 요율이 천분의 4, 0.4%라고 돼 있으니까 48, 32, 32만원인데 한도액이 3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30만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총액의 경우에는 60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는 제가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시공시. 우리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되겠습니다. 시공시 중에서 기억은 공입니다. 공.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공이 되겠습니다. 시공시. 그 다음에 니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입니다. 시. 디귿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시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 리얼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시, 역시 시입니다. 시. 시공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법 제33조에 있습니다. 답 5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협회는 법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협회 자연이 아니고 협회는 법인이죠. 그 다음에 지회, 지부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5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인데 지금 여기 금융감독원장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한다는 것 빼고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의 자기 취소 자격정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청문, 들을 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들을 문은 취소 3개만 합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하면 3개월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하니까 3개월 받을 수 있고요. 또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국토부령에. 그래서 3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개별 기준 3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네, 자격정지 개별 기준이 이중, 민, 확인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행위는 개별 기준 6개월이고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개별 기준이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거는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1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기억,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니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예, 맞습니다.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억도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암기해야 되겠네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 답 1번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올리면 요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6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10번 맨 밑에 보면 10번이 아니고 12번이네요. 12번 맨 밑에 보면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신고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처음 공급받았을 때, 즉 처음 분양받았을 때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뒤것에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리얼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받은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